국민의 평생교육사 준비되어라. 이세정 센터장님께서 협회에 힘을 많이 실어주십사라는 요청을 해주셨는데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협회장이 된 지 이제 1년이 이제 다 되어가는 시점인데요. 사실 좀 많이 부끄럽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과연 우리 협회가 평생교육사들의 권익의 문제 그리고 역량의 문제에 얼마만큼 현장에 다가가고 있는가, 이 부분이 제가 협회장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부족함을 참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의 이 주제가 평생교육사 위기인가 기회인가 라는 주제로 또 세미나가 열리고 있는데요. 어쩌면 제가 평생교육사로 입문을 해서 그 당시가 2003년도니까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늘 이 주제가 따라왔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이 주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문제, 어쩌면 그게 진짜 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요.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평생교육 현장을 잠시 이제 떠나게 되는 과정에서 저도 나름대로 현장에서 느꼈던 그런 불편함들, 어려움들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걸 어떻게 보면은 조금 외면하고 살지 않았는가. 그저 제가 발딛고 있는 그 작은 공간에서 재미나게 평생교육을 하면 그것으로서 평생교육사의 더 산도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에게 이런 중책을 던져주셨습니다. 거기에 근데 가장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이 저희 양명창 교수님이신데요. 제가 협회장이 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협회를 이끌어 오셨던 많은 분들이 정말 뛰어난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 협회를 이끌어 오셨는데, 저는 저 부산 이제 촌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울에서 가장 멀리 있는 부산에서 아주 작은 마을에서 이런 평생교육을 미니멀하게 하고 있었는데, 이 큰 이런 일들을 맡아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결국은 부족함을 다른 평생교육사분들이 메꿔줘야 되지 않을까, 이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까지 뭔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협회에 목소리를 내는 일들보다는 평생교육사분들하고 소통을 하는데 좀 많은 초점을 맞춰왔던 것 같고, 제 스스로가 공부하는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때로는 그냥 외면하고 저의 삶을 살아도 되는데 이 직위가 주는 힘, 무게,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는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고, 오늘의 이 주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 평생교육 현장에서 고민했던 부분들을 어떻게 전달을 하면 좋을까, 우리들의 문제를 이제 세상 밖으로 알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까, 그래서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기회를 어떻게 또 찾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러한 고민들을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잠시 담아봤는데요. 앞에서 이제 그 기조 강연과 주제 발표 1에서도 계속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리 평생교육사의 위기가 도대체 뭘까? 다들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늘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들을 또 오늘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결국은 평생교육사가 13만 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이런 시대에 있지만은 결국 취업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를 보게 되면은 사실은 좀 참담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세정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평생교육사의 취업률을 이야기할 때 평생교육법에 정해져 있는 기관의 취업률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국가평생교육진흥 홈페이지에서 가져왔는데요. 현재 13만 평생교육사 중에서 취업을 하고 계시는 분은 5,000명을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거의 4%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평생교육사의 배치의 문제에 있어서 이 통계가 현재 평생교육법에 의한 시설에만 나와 있고, 그럼 타법령에 의한 시설에 평생교육사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느 정도 배치가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한 통계는 지금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 시설에 대한 취업률에 대한 통계는 나와 있지만 타법령에 의한 취업률은 없다라는 것은 어쩌면 두 가지의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평생교육사 배치에 대한 현황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의 데이터가 전무하다라는 것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 시설이 사실은 평생교육사들의
취업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취업률은 이 5%도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이러한 문제. 이게 과연 현재 우리 평생교육사들이 처해 있는 이 위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서 저는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지점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국가 자격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취업이 보장되지 않는 자격의 문제. 그러면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문제는 이렇게 취업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 시설이 평생교육사를 모두 채용하고 있느냐, 또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앞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지금 8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도 취업에 대한 배치에 대한 기준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 문제, 이건 우리는 어떻게 또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네, 앞서 지금 이제 뭐 교육부에서도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재 평생교육 현장에서 1명 내지 2명, 거의 1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 배치 기준을 어떻게 확대시킬 것인가?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뭐 인구 대비든 혹은 학습자 대비든 아니면은 상급 자격증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평생교육사들 그 활동가분들에게 주는 문제든 이런 다양한 문제들 고민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평생교육사 배치 기준을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평생교육법을 우리가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시행령에 나와 있는 이 배치 기준 자체가 빨리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은 평생교육 기관의 뭐 직원 수에 따라서 1명 배치라든지 이런 기준들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평생교육의 업무에 대한 우리의 중요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과연 평생교육 기관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평생교육 전문가들이 일을 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사는 1명밖에 없다라면 우리의 업무에 대한 이 전문성을 과연 담보할 수 있을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배치 기준을 평생교육 업무를 하는 모든 직무에는 평생교육사들이 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우리의 배치 기준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라면 당연히 평생교육사가 해야 되는 것인데 평생교육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업무를 하고 있다라는 이 현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배치의 문제 고민에 있어서는 평생교육의 업무를 어떻게 우리는 규정할 것인가. 지금 직무 분석이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 그 직무를 평생교육사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갈 것인가. 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평생교육사들이 할 수 있는 고유의 직무들을 빨리 만들어가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여기 그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교육사들이 이제 취업을 하고 있는 유형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1.5%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렇게 해서 평생교육사가 배치를 해야 됨에도 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의 문제와 배치를 확대해야 되는 문제, 이 두 가지가 저는 하나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의 관점으로 다시 우리가 논의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배치를 해야 됨에도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할 것인가, 처벌 규정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평생교육사 직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그 직무에서는 평생교육사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문제, 이 두 가지에 대한 고민들을 협회 차원에서든 아니면 다양한 기관 차원에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현재 평생교육사들이 이제 취업을 한 현황들을 들여다보면은 과연 평생교육사들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가, 이 부분이 저는 이제 두 번째 고민인데요. 지금 그 평생교육사, 공공영역에 있는 평생교육사들의 배치 현황을 보게 되면은요, 고용 형태에서 정규직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세정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정규직의 많은 부분들이 무기계약직입니다. 과연 무기계약직으로서 채용되어 있는 우리 공공영역의 평생교육사들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저희 지금 제가 실제로 현장에 있는 평생교육사들을 인터뷰를 하면서 무기계약직으로 일을 하시는 분과 인터뷰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평생교육사를 전문가로서 인정을 하느냐라는 부분에서 개인으로 봤을 때는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역량으로서는 전문성을 인정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이 고용 형태에 의해서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들, 그래서 이런 통계들을 보면서
누군가가 보게 되면 상당히 정규직이 많이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사들의 처우가 좋지 않느냐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우리가 통계를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우리 처우의 문제에 관해서는 뭐 제가 여기에서 많은 말씀을 드려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과연 우리 평생교육사들이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어떤 고용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말 어려운 문제인가? 정말 불가능한 문제인가? 저는 이 문제가 10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우리가 논의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정말 우리에게는 하나의 거대한 위기가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이 처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이 평생교육 안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세상은 평생교육을 끊임없이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역들을 이제 확장시켜 나가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공공영역에 계시는 분들의 처우의 문제, 계약직이 대부분인 이 처우의 문제 해결과 더불어서 민간에 계신 분들이 평생교육사로서 진입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뭐 사회복지이든 아니면 도시재생이든 주민자치이든 다양한 영역으로서 우리의 평생교육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는 작업들도 필요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시군으로 가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평생교육사들의 실제의 고용 형태들이 정규직은 거의 없습니다. 시군으로 가게 되었을 때는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평생교육의 지금 정규직을 이야기하는데 대부분은 교육청과 관련된 그리고 교육청에서 지정하거나 인정하고 있는 학습관 중심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요. 평생교육의 정책을 국가 단위에서 이 민간 단위까지 마을까지 내려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시군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 고용 형태는 상당히 우리가 우려할 수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또한 우리의 가장 큰 숙제이자 우리의 정책에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교육지원청에까지 가게 되면은 정규직은 상당히 많이 있지만은 비정규직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상당히 처우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대부분 무기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성에 대한 이야기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어떻게 키울 것인가,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이제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냐 문제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면은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전문성을 인정하고 있는 이러한 분위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는 전문성을 갖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저는 고민들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느냐, 결국은 현장에 있는 평생교육사들이 연수든 보수교육이든 끊임없이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에 참여할 기회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현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연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많이 연수들을 하고 있지만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 현장에 있는 평생교육사들에게 필요한 연수들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필요한 연수가 있다 할지라도 현장에 있는 평생교육사들이 이 연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이러한 우리들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현장에 있는 평생교육사들은 현장에서 여기에 오기까지가 너무나 힘들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전에 그 조성래 의원이 이제 발의했던 내용을 이제 보셨는데요. 이제는 이 연수 보수 교육을 의무화하겠다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런 교육을 못 받게 하는 기관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겠다라는 이러한 조항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되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우리의 연수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를 봤을 때 현재 우리 평생교육사들이 실제로 처해 있는 상황들을 보면은요, 이 통계에서 보시면은 평생교육사들이 특히 구군에 있는 평생교육사들의 학력을 보시게 되면은요,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지신 분들이 4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사 과정에 있는 평생교육사들까지 합친다라면은 제가 볼 때는 거의 50%를 넘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고학력을 가지신 평생교육사들이 이 현장에 계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분들이 왜 이렇게 자꾸 학력을 높이려고 노력을 할까요? 그 이유는 국가가 연수체제를 정확하게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역량을 키울 수밖에 없는, 자신의 역량을 자신이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이런 구조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학력을 높일 수 있는 이 유일한 통로 같은 이런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석사 이상의 고학력자들이 상당히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과연 우리 평생교육사들이 이렇게 자신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을 학력에 의존해야 되는 것이냐? 저는 국가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평생교육사들은 상당히 고학력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들에게 전문성을, 개개인의 전문성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물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전문성들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의 문제이지 평생교육사의 문제로만 접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전문성들을 높이기 위한 우리의 노력들은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전문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처해 있는 세 가지 문제, 결국은 평생교육사들이 13만 명이나 되지만은 취업하지 못하는 문제, 그리고 그 중에 일부의 평생교육사들이 취업은 했지만 처우가 열악한 문제, 그리고 그 열악한 환경에서 자신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문제, 이 세 가지가 우리 평생교육사들에게 지금 닥쳐있는, 어쩌면 옛날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문제 제기하고 있는 위기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들여다보면 이게 과연 우리 평생교육사들의 문제일까요? 이건 정책의 문제이고 제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이 국가 자격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국가 자격증에 걸맞는 우리의 제도와 정책이 뒤따라가지 못하고 우리는 그 속에서 그 한계가 많은 정책과 제도 속에서 평생교육사들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공격을 받고 있지 않을까. 근데 개개인의 평생교육사로 접근을 하게 되면 모두가 정말 뛰어난 전문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결국은 똑같은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평생교육사 일자리 확대해달라. 그리고 평생교육사 처우 개선해달라. 그리고 평생교육사들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연수,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제대로 된 연수를 만들어달라. 이걸 우리가 끊임없이 요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까지 앞서 우리 교수님과 센터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 문제가 현재 오늘날의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바뀌어 본 적이 없는 정책과 제도의 문제인데 그걸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위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과연 이 문제들을 외치기만 하고 끝낼 것인가? 저는 제가 평생교육 현장에서 늘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제도적인 한계, 정책적인 한계, 환경의 한계들이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평생교육사들이 해야 될 일들은 하면서 이제는 이 목소리들을 조금 더 키워나가자. 그게 제가 협회장으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평생교육사들이 소통을 할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평생교육사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사들이 점조직처럼 뭉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평생교육사들이 뭉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지 않았다는 데서 한계를 찾는 것이지 평생교육사들이 안 뭉치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많은 평생교육사를 만나면 함께하고자 하는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할 수 있는 기회, 함께할 수 있는 장, 이러한 것들을 많이 만들지 못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제가 협회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평생교육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생교육사의 문제에 대해서 공부할수록 이 제도적인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데 여기에서도 저희 평생교육사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한계가 평생교육사들이 생각보다 법을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협회장이 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더 관심이 없었던 게 저한테는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협회에서 법을 공부하는 학습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주에 한 번씩 그 학습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평생교육법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평생교육사의 문제에 대해서 평생교육법만을 가지고 바꿀 수 없다는 것에 대한 한계를 느꼈고
다양한 법들을 공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한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고 그것에 대한 우리의 정보 교류들을 만들어 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내년에 이제 그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이때 평생교육사와 관련된 정책 법안들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이제는 정치계에다 보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법들을 만들 수 있도록, 지금 물론 조승래 의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번에 신경민 의원이 그런 어떤 그 국정질이라든지 의안 발의를 하고는 있지만, 그 속에서 저희가 신경민 의원실 갔을 때도 평생교육의 현장을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럼 피상적으로 나와 있는 통계 자료, 그리고 현상들만 가지고 그러한 이야기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백데이터를 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가장 우리 평생교육사의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법들에 대한 부분부터 다시 한번 차근차근 들여다보고 이러한 법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노력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연수체제 구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보수교육이 의무화된다라면 앞서 우리 이제 센터장님께서 보여주셨던 우리 조성래 의원의 이제 발의했던 법안에 보시면은요, 보수교육을 이제 그 대통령령에 정한 단체, 기관에게 위탁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는 반드시 우리 협회, 한국평생교육사협회가 그 단체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령에 한국평생교육사협회라는 이 단어 하나 집어넣는데 사활을 걸 생각입니다. 만약에 다른 단체에게 우리 평생교육사의 연수를 맡긴다라면 여러분들은 그 단체에서 교육을 받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 부분을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수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연수체제 구축 방안을 저희가 마련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평생교육사들을 위한 연수 운영을 실제로 진행할 예정이고, 장기적으로는 협회 차원의 연수센터를 만들 예정입니다. 여기에 지금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그리고 시도평생교육진흥원 관계자분도 계시지만, 이제는 이런 진흥원에서 진행되는 연수와 세미나 같은 경우도 우리 협회에서 함께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사들이 가지고 있는 요구, 평생교육사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협회가 담아내고, 그 협회에서 우리가 이런 걸 풀어나갔을 때 함께 공동으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시스템을 만드는 데 주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평생교육사협회라고 했을 때는 우리 평생교육사들의 큰 우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협회가 현장에 있는 평생교육사들, 현장에는 없지만 자격을 가지고 있는 평생교육사들에게 많이 다가가지 못했던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는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적으로 많은 노력은 했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노력을 많이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제가 우리 협회에 가입을 해주십시오라고 당당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내년에는 저희가 1월 1일부터는 이제는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모두가 한국평생교육사로 모여달라고 강력하게 요청드리는 활동들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모든 평생교육사들을 다 만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평생교육사가 몇몇의 사람 평생교육사들로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의 작은 단체가 아니라 13만 평생교육사들의 큰 단체로 성장을 했을 때 우리의 목소리는 작은 외침이 아니라 시대를 바꿔나가는 큰 외침으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은 그 노력들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협회장이 되면서 이 말을 되게 가슴에 와닿게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 말모이에 보면은요, 이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이 크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것들을 외면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사로서의 삶이 매력적이라는 삶을 많이 느끼고는 있지만은 실제로는 이런 정치적인 문제,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정치 문제와 행정의 문제인데 그 두 가지를 외면하면서 살려고 했던 적도 많았지만, 이제는 이걸 외면해서는 되지 않겠다라는 고민들을 상당히 많이 하게끔 하는 게 이렇게 오늘과 같은 이런 자리에서 자꾸 발표를 하게끔 하더라고요. 힘듭니다, 이런 발표들이. 왜냐하면 기분 좋은 이야기를 할 때 사람의 표정이 좋아지는데요, 우리는 늘 심각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심각한 이야기를 기분 좋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스스로도 너무 힘들어요. 저는
제 삶의 모든 모토가 긍정이었는데 어느 순간 자꾸 부정적인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으면서 계속 긍정적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 평소 일용직에서 시작해서 10년 정도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참 많은 애환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제 나름대로 이 길을 참 잘 왔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이제 협회장이 되고 나서 많은 평생교육사분들을 만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왔지만 우리 후배들은 조금은 편안하게 살면 안 될까? 저는 정말 일용직에서 하루 벌어 사는 평생교육사로 시작을 했지만 우리 평생교육사, 후배 평생교육사들은 정규직으로 시작하면 안 될까? 정년이 보장되는 평생교육사로 시작하면 왜 안 될까?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평생교육사분들 중에서도 가끔 예전에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요즘 평생교육사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 계시는데요. 이제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좋아지고 편안하게 일을 하면 어떨까요? 그런 세상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협회가 그런 걸 만드는데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나가지 않고 한 발을 먼저 더 디디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평생교육사 선생님들이 그 한 발을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 발을 디딜 수 있는 힘을 여기 계신 우리 평생교육사 선생님들이 저희 협회에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